자, 그러면 뉴스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죠.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주말은 또 행복하게. 예, 서산에 좀 다녀왔습니다. 서산이요? 예. 아이도 다쳤는데. 예. 아이는 다쳐도 놀고 놀아야 되고. 서산에는 뭐가 있죠? 서산 대사가 있던가요? 서산에. 예. 서산 대산 그쪽에 해미가 서산이죠? 그 김밥집에 가면은 해미읍성. 아, 그렇죠, 그렇죠. 해미 전투비행단이 있습니다. 20 전투비행단이 공군. 오. 네. 예, 가는 길에 현대지철 있고 동국제강 있고. 아, 그렇습니까? 예. 서산. 예, 서산 대산 산업단지들이 있습니다. 아, 산업단지 다녀오셨고요. 예, 거기서 많이 봤죠. 화학회사들도 좀 있고. 아, 또 회사들 분위기도 한번 쓱 살펴보셨군요. 예, 근데 그 휴일이라 다 쉬더라고요. 당연한 거를. 네, 하여튼 잘 다녀오셨고 예. 이제는 뉴스 전해드려야 되는데. 근데 뭐 지수 마감상 이렇게 보시면은 뭐 다우는 1.14%, 나스닥은 1.47%, S&P 500은 1.15% 상승했는데 지금 이 상황을 뭐 전문가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그냥 뭐 좋은 거 아닙니까? 네. 그냥 뭐 물가도 잡았고 뭐 금리도 이제 내린다고 하고 침체는 아니라 그러고 기업 실적은 괜찮고 뭐 나만 돈이 없지 뭐 경제 상황은 그 뭐 흠잡을 데가 없잖아요. 아,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럴 때, 그러니까 이건 뭐 투자 권유나 이런 건 아닌데 투자를 하면서 이런 시기가 거의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리스크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 리스크가 그냥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주말 사이에 그 뭐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 이런 거 있긴 했는데 이것도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네. 그러니까 경제적인 측면만 봤을 네. 때. 네. 그러니까 잭슨홀 미팅 내기를 첫 번째 뉴스로 좀 준비를 했는데요. 네. 이 제롬 파월 의장이 약간 좀 이상해진 것 같아요. 막 아니면은 막 속내를 숨겨놨던 건가? 왜요? 막 잘난 척하고 싶어가지고 막 있잖아요. 막 숨기지 못하는 그, 나의 슈퍼 파워를 내가 숨길 수가 없네. 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사랑하는 감정 그리고 금리 인하는 숨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저씨의 그 잘난 척은 숨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중앙은행 의장, 페드 의장이 이렇게까지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거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약간은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거나 뭐 데이터 디펜던트 하거나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네. 근데 그냥 딱 정해서 통화정책 조정의 시기가 왔다. 뭐 고용시장은 과열해서 상당히 냉각이 됐고 정책 제약을 적절히 조절하면은 고용시장 유지하면서 2% 물가 상승률 돌아갈 수 있다. 일자리 증가 여전히 견실하지만 뭐 어느 정도 좀 둔화가 돼서 과열에 대한 걱정도 없다. 뭐 구인 대비 실업자 비율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다. 강한 고용 시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다. 요 얘기가 조금 많이들 주목을 하고 있어요. 네. 강한 고용 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거 모든 거 할 것이다. 뭐 그거는 25 받고 25 더, 뭐 50까지 뺄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뭐 인플레이션 패드 목표에 매우 가까워졌다. 안정적으로 2%에 복귀할 것이다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뭐 물가하고의 전쟁에서 제가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거의 이런 정도 네. 분위기였습니다. 아, 그래요. 승전구를 울리는 것 같은 느낌의. 예. 울리는 것 같은 느낌이 아니고 그냥 울렸습니다. 완전히 아니 개선 장군. 예. 그리고 뭐 저것도 좀 재밌었는데 어디 있었더라? 이거 좀 웃겼습니다. 그 자기가 2년 전 이제 3년 전이죠. 3년 전. 그 3년 전에 그 물가 상승은 일시적이다라고 네. 얘기를 했다가 네. 그게 이제 완전히 제일 욕먹은 거잖아요. 거의 그 중앙은행 사상 최악의 얘기였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도 자기가 이제 좀 유머로 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요? 이게 뭐라 그랬냐면은 네. 뭐 일시적 인플레는 반응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네. 이 방에도 몇 명 그런 사람이 있지 않니? 맞아. 너희도 그랬지? 아니 네. 본인을 얘기한 겁니다. 뭐 일시적 인플레는 반영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 방에도 몇몇 있잖아. 네. 본인 얘기한 겁니다. 약간 본인. 자학계가 하는 거예요? 자학계가 한 거죠. 그만큼 여유가 이제 그 생겼다는 정도 얘기예요. 여유가 생긴 겁니다. 네.
그리고서 뭐 이제 뭐 데이터를 보고 결정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뭐 이제 거의 하지 이제 않았는데 네. 이제 뭐 데이터를 보고 결정할 만한 요인은 25bp를 낮출 것이냐, 50bp를 낮출 것이냐, 뭐 이런 정도가 좀 남은 것 같고요.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패드워치 툴에서 금리 인하 확률이 이제 0.5% 포인트 인하할 확률이 26.5%였다가 연설 직후에 32.5%로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그래서 야 이게 잭슨홀 미팅이 언제부터 이렇게 그 중앙은행장의 속내를 이야기하는 그런 자리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잭슨홀 미팅은 그 그냥 학술 대회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어떤 그 사람들 모여가지고 좀 자기의 지식을 뽐내는 뭐 자리. 뭐 이런 정도의 학술 대회 느낌이었어요. 네. 그래서 잭슨홀 미팅 내용들이 뭐 지금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 전에는 막 내용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별 의미가 없는 그런 행사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잭슨홀 미팅이 뭐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거의 이제 공치사까지 하게 되는 그런 분위기가 됐습니다. 뭔가 이제 파월 의장도 이 약간 기승전결을 맞추고 싶어하는 수미상관을 맞추고 싶어하는 느낌도 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을 선포했던 것도 잭슨홀 미팅이었고 네.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이 끝났다라는 것도 이번에 좀 밝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그 얘기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물가를 잡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거 하겠다라고 잭슨홀 미팅에서 얘기해가지고 그 다음날 그 S&P 박살났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의 전쟁을 끝냈다라는 좀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에서 뭐 이것도 그냥 뉴스로 준비한 건 아닌데 그 존 F 케네디, 그러니까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를 선언을 그렇더라고요, 했습니다. 참. 네. 욕을 집안에서는 태바가지로 먹고 있다고. 케네디가 너는 이 오물을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있다고. 그러니까 원래 민주당 쪽 분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케네디가에서는 굉장히 욕을 먹고 있지만 여튼 케네디 주니어는 이번에 트럼프를 지지하면서.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가 케네디 주니어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관심들이 별로 없으신데 네. 지지율만 보면은 굉장히 유의미해요. 그러니까 뭐 두 자릿수가 나온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제일 최근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해리스 부통령이 47%, 트럼프 전 대통령이 44%, 네네. 케네디 주니어가 5%입니다. 네. 그러니까 요 5%만 적당하게 움직이면은 지지율 역전이 돼요. 그러네요. 물론 이제 케네디가 트럼프 지지한다고 해서 그 5%가 트럼프한테 다 가는 건 아니겠지만. 예, 그래서 그렇죠. 되게 짜게 식었어요. 그 정도가 좀 움직일 거다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네. 예전에는 이제 그 할배 둘이서 싸우니까 네. 어떤 제3의 카드로서 케네디 주니어가 좀 관심이 있었었는데 그러니까 그때가 자기 몸값이 제일 높았던 거죠. 네. 근데 해리스 부통령이 후보로 나선 이후에는 약간 그 해리스 부통령은 이렇게 할배 둘이 싸우는 느낌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좀 그 케네디 후보의 어떤 영향력이 많이 좀 없어진 상황에서 지지 선언을 하다 보니까 관심을 좀 덜 받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괜히 집에서만 욕 먹게 되는 그런 자, 그렇게 뭐 잭슨으로 관련된 이야기 전해 주셨는데 그건 좀 더 자세하게는 잠시 후에 네, 채권시장 인터뷰 전문가와 시간에 함께하도록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요. 예. 자, 그럼 두 번째 뉴스도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와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선제 공격을 했습니다. 와. 그러니까 이게 원래 그러니까 이란이 지금 반격할 차례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에서 이란의 어떤 그 행사를 할 때 거기서 또 이제 뭐 좋은 행사를 하고 있는데 남의 경사난 자리에서 거기서 죽여버렸잖아요. 네. 그래갖고 이제 이란이 보복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나올 만한 차례였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선제 공격을 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헤즈볼라와 이란이 이제 어떻게 반격을 할 것인지로 이제 넘어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스라엘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해버리니까 이게 확전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굉장히 좀 커져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헤즈볼라의 공격 조짐이 포착이 됐다면서 전투기 100여 대를 동원해서 이제 먼저 레바논 내 헤즈볼라 표적을 선제 타격했습니다. 네. 헤즈볼라가 우리 공격할 것 같으니까 우리 먼저 때린다는 거죠. 그게 명분이었습니다. 네. 그래 아마 첩보를 입수했던 시간이 한 5시쯤이었었나 봐요. 그래서 4시인가 4시 반에 선제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첩보를 입수하기 전에. 그러니까 예, 첩보를 입수해서 네. 공격 개시 시점이 5시인가 그랬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야 우리는 5시에 공격할 거를 첩보를 입수했으니 4시에서 4시 반쯤에 우리가 먼저 공격하자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쪽이 이제 한 5시쯤 공격할 것 같으니까 1시간 전에 우리가 네. 먼저 때린다. 네. 근데 이게 정보에 뭐 이게 진짜 정보인지 명분인지는 좀 애매한 그러니까요. 측면이 네. 있긴 한데 네. 미국의 반응을 보면은 정보가 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해요. 뭐래요, 미국은? 그냥 뭐 보수적으로 이렇게 소심하게 그냥 뭐 방어적인 것에 대해서는 지지한다는 정도의 네. 코멘트만 했어요. 근데 만약 그게 아니었으면은 뭐 몰랐다, 뭐 이제 왜 저러냐, 막 그러면서 또 얘기를 좀 할 만도 한데 그렇게 별 얘기가 없었던 걸로 봐서 이스라엘에서 뭐 정보가 좀 있긴 있었던 게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 다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헤즈볼라가 레바논 안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옆에 나라인 레바논을 공격한 모양새가 돼요. 그러면서 전투기 100여 대를 동원해서 헤즈볼라를 공격을 했었고 헤즈볼라도 이스라엘에 한 300발이 넘는 로켓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그 지난달 고위 지휘관이 암살된 데에 대한 보복 개시를 선포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순서로 보면 원래 헤즈볼라가 먼저 치는 게 맞긴 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떤 지금의 어떤 주고받는 걸 네. 보면은. 근데 어쨌든 이 헤즈볼라가 치려고 한 거니까 먼저 쳤다라는 게 명분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공방에 대한 평가라고 네. 한다면은 일단 이스라엘 쪽에서는 적이 로켓을 수백 발을 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던 걸로 자기네들은 파악하고 있다. 근데 선제 공격을 한 덕분에 한 50% 이상, 3분의 2가량은 발사되지 않았다라고 좀 주장을 하고 있고요. 헤즈볼라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은 처음부터 이제 민간 시설을 노리지 않았었고 네. 테라바브 인근의 군사 목표를 타격을 하려 그랬고 거기에 이제 성공을 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좀 이게 어떻게 번질까에 대해서는 다들 네. 아무 말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국제사회에서도 예전에 뭐 누가 먼저 치고 싸우고 막 그러면 한마디씩 하잖아요. 네. 그러면 되겠냐, 좀 화해해라,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지금 이후에는 별로 코멘트가 없고 후티 반군 정도가 의견을 냈습니다. 네. 예, 그 보복은 반드시 해야 된다. 음. 뭐라는 정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네. 훌륭하고 용기 있는 공격이었다. 뭐 이런 정도의 코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일촉즉발의 위험한 상황이어서 다들 좀 자제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뭐 누가 먼저 공격하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의미가 없는 정도 수준으로 좀 전쟁 양상이 좀 치열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요것도 뭐 기름값이라든지 뭐 이런 데 네.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 했는데 그렇게 많이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네. 국제 유가라든지 뭐 이런 데 이게 주말 사이에 있었던 거라 저도 그래서 이제 그런가? 선물 시장 좀 열려봐야 좀 이따가 한두 시간 후에 열리니까요. 열려봐야 좀 알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워낙 그쪽은 불안한 상황이어가지고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돼야 유가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판단도 되게 어려워진 어려워요. 것 같아요. 네. 워낙 좀 장기화되고 있는 추세고. 네. 근데 이제 일단 유가에 영향을 주려면 그래도 크게 기름 많이 생산하고 있는 이란, 사우디 뭐 혹은 뭐 이런 나라들이 뭘 해야 이제 좀 유가에 영향 주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 수에즈 운하 쪽이 네. 문제가 좀 될 수 있었는데 거기는 후티 반군이 이미 난장판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 예. 다 희망봉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그 다음에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데는 이제 호르무즈 해협 쪽인데 거기에 이제 이란이 어떻게 움직이냐가 관련이 좀 있죠. 이란이 직접 생산한 석유도 있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도 이제 네. 이란 쪽에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정도 변수가 조금 있긴 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조금 전에 그 선물 시장 열려서 한번 가격 확인해 봤는데 아, 그래요? 그 크루드 오일이 0.5% 오르는데 그친 상태라 이게 그렇게 크게 선물 시장에선 반영하고 있는 것 같진 않네요. 네네네. 또 예고가 어느 정도 좀 됐던 위협이기도 해서 아마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여튼 요 중동 지역은 저희가 또 몇몇 저희 전문가분들과 함께 네. 계속해서 또 얘기를 나누고 있으니까요. 예. 네, 혹시라도 주말에도 올라갔었죠. 예. 알파고시나 씨 네. 그렇습니다. 콘텐츠. 예. 예, 변동 상황이 생기거나 아니면 새로운 정보가 있을 때 여러분께 가장 빨리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도 한번 가볼까요? 세 번째 뉴스는 제가 그 포스코 요새 철강 때문에 좀 많이 힘들다는 얘기 좀 드렸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2차 전지 힘들다는 얘기는 다들 아실 거고 철강도 좀 힘든 상황이었는데 의외로 이번에 그 배터리 소재 관련한 회사의 지분을 전량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저는 굉장히 좀 의외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왜 그런지 한번 뉴스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포스코 그룹의 이제 배터리 소재 계열사 중에 포스코 퓨처엠이 있는데 네. 포스코 퓨처엠이 옛날 포스코 케미칼 양극재, 음극재 다 하는 회사죠. 여기 포스코 퓨처엠이 OCI하고 같이 합작해서 만든 회사가 있는데 여기가 피에노 케미칼이라는 회사입니다. 네. 포스코 퓨처엠이 51% 주식을 가지고 있고 그 OCI가 49%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예요. 근데 포스코 퓨처엠이 이 51% 지분을 전량 OCI에다 매각하는 안건을 의결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이제 OCI로 이게 다 넘어가게 되는 건데 이 회사가 뭘 만드는 회사냐면 이제 피치라 그래가지고 그 음극재를 코팅하는 데 쓰는 소재입니다. 네. 그럼 이게 이거를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이게 어떤 구조가 되어 있냐면은 그 천연의견이 있고 인조의견이 있잖아요. 이게 음극재 만들 때 천연의견이 있고 인조의견이 있는데 네. 천연의견 같은 경우는 이제 광산에서 가지고 와야 되는 거고요. 이게 인조의견 같은 경우는 침상코크스라 그래가지고 철강을 할 때 석탄으로 네. 철광석을 빼내잖아요. 네. 그리고 남는 부산물이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그거를 가공하면 침상코크스가 되는데, 그러니까 포스코가 이 음극재를 만드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래 많이 철강, 남으니까요. 철강을 하다가 이 부산물이 남는데 이걸 어디다 쓸 데 없을까? 네. 라고 이제 이런저런 연구 개발을 하다가 음극재를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견은 직접 가지고 오고 침상코크스를 갖고 오는데, 그리고 이제 이 천연의견 같은 경우에 이제 구견의견으로 이제 중간 소재가 됩니다. 구형 흑연, 동그란 흑연이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이제 중국에 있는 지분 투자를 냈고 이 흑연을 코팅하는 데 쓰는 게 피치입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제 같이 OCI하고 합작 회사를 만들게 된 거고, 요걸 거치게 되면 천연의견과 인조의견을 다 만들 수 있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연결고리 중에 하나가 이 피치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의외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포스코가 이 원자재부터 최종 음극재까지 그 양극재 같은 경우에도 이 공급망을 그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구축을 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근데 그 중요한 연결고리 중에 하나인 피치 회사를 매각을 하기로 한 거예요. 네. 이게 좀 의외였다는 겁니다. 이거는 포스코의 굉장히 좀 장기적인 계획에서 퍼즐 맞추듯이 그림을 다 맞추고 있었는데 네. 다 맞은 그림 중에 하나를 오히려 빼버린 상황이 됐어요. 무슨 의미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연결고리임에도 불구하고 재무 구조가 좀 안 좋은 경우에는 팔겠다. 그러니까 이 사업 이 단계가 필요 없는 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필요 없는 건 아닌데. 그렇죠. 그래서 예. 그 단계를 내가 외주를 주더라도 예. 지금 당장 이 회사가 돈이 안 되니 팔겠다. 예. 우리 전체 사업엔 매우 필요한 과정이지만. 그렇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저렇게 볼 수는 있어요. 네. 그러니까 OCI 같은 경우, 그러니까 OCI랑 오랫동안 같이 네. 협력을 협력을 해왔기 때문에 꼭 우리가 경영권 지분을 갖지 않더라도 OCI가 만드는 피치를 우리가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명분이 되기는 하는데요. 네. 피에노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한 670억 정도의 적자가 났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부분들을 지금 이제 배터리 캐즘 상황이기 때문에 뭐 당장 올해도 그렇게 실적이 좋을 거라고 예상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들을 좀 이어간다는 게 있는 거고, 여기서 가장 큰 차이가 있다라면 뭐가 있을까라고 그냥 생각해 보면은 이게 그 최정우 회장에서 장인화 회장으로 바뀌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 포스코 퓨처엠의 어떤 구도를 만드는 게 어떤 그 이전 최정우 회장의 몫이었다 그러면은 장인화 회장 체제에서는 지금 안 좋은 상황에서는 그 전체 전략에 안 맞거나 수익성이 낮은 자산 같은 경우를 대규모 구조 조정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중에 뭘 팔 것인가라고 했을 때 꽤 중요한 연결고리를 팔았다라는 건데요. 지난 7월에 이제 그 회사의 전략 방향을 얘기하면서 120개의 구조 개편 계획을 확정했다라고 밝힌 적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포스코 그룹이 2026년까지 구조 개편의 97%를 속도감 있게 완료해서 2조 6천억 원의 현금 유입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대규모 구조 조정을 해 나갈 거라는 거예요. 포스코가? 26년까지. 예. 보통 이제 이런 구조 조정을 한다, 현금 마련한다는 거는 당분간 시장이 어려울 거라고 판단하고 보통 하는 거 아니에요? 시장이 너무 좋고 막 괜찮을 것 같으면 굳이 이런 구조 조정을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시장 전체를 조금 안 좋게 보고 그때를 대비해서 현금 준비하고 있다가 그때 뭐 싸게 나온 회사든 뭐 이럴 때 이제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여튼 그 어려운 시기를 버티려면 돈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인 거죠?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 뭐 경기가 좀 안 좋은 것도 사실이고 최근 경기가 안 좋은 것도 사실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이게 뭐 나중에 한번 작정하고 해볼 법도 한데 네. 포스코라는 회사도 계열사 변동폭이 굉장히 큰 회사예요. 그래요? 예, 결사 많죠 여기도. 엄청 많은데 네. 그 많은 회사들이 좀 뭐 하고 있는지도 이렇게 파악하기가 좀 어렵기도 하고 지금은 안 그런데 과거에는 그 정무적 목적으로 회사를 샀다 팔았다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었어요. 네. 이게 이번에 사업 보고서에서 제가 갖고 온 건데 지금 54개 국내 법인과 포스코 아메리카 등 138개 해외 법인 그리고 121개 관계 기업. 그럼 이게 회사가 몇 개입니까? 이게 54개, 138개, 121개. 거의 320개 정도 되네. 300개 정도 되네요. 아 역시. 많죠. 아 역시. 아 제약. 제약 회사. 그거는 덧셈이라. 브레인입니다. 우리 브레인이에요. 더하기를 엄청 빨리 하는. 이렇게 빠른 사람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포스코가 워낙 해외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해외의 가공법인, 판매법인 이런 게 많긴 많아요. 네. 네. 근데 여기서 포스코의 그 계열사들이 이렇게 뭐 하나하나 뭐 하고 있는지를 좀 이렇게 뜯어보는 건데 여기서 그 장인하 회장이 그때 이제 얘기했던 120개 구조 개편에서 저수익 사업이 51개, 비핵심 자산이 69개. 그러면은 여기서 그 저수익 사업이야 뭐 장사가 안 됐으니까 그렇다 치는데 비핵심 자산은 왜 가지고 있냐? 그럼 가지고 있는 것 자체부터가 좀 이상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왜 갖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뜯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런 일들은 보통 그 좀 임기가 오래된 회장들이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거기다가 이제 뭐 책임이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게 사람이 바뀌게 되면은 이 전 사람한테 다 넘겨버릴 수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우리금융에서도 손태승 회장 때는 자기 가족 대출이 안 나타났다가 네. 임종용 회장으로 바뀌니까 이게 어. 나타나잖아요. 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이거는 이제 기업마다 좀 포스코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런 제보들도 회장이 바뀌면 많이 들어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근데 이제 포스코가 아까 뭐 잠깐 스치듯 지나가긴 했는데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뭐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잖아요. 예전에 예전에. 그래서 이제 정치권 인사가 뭐 어디 뭐 계열사장 간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한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네. 50억에 100억에 내가 사줘. 그다음에 50억에 다시 돌려줘. 네. 그런 그럼 경우도 50억 있고. 빼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50은 그냥 주는 거네, 네. 그죠? 그러니까 준 거랑 같은 결과를 거죠. 만들어내죠. 그 회사를 100억에 산 다음에 다시 50억에 또 팔아? 에이 옛날에. 옛날에 네, 그런 일들을 샀는데 다시 팔았는데 보니까 거기 갑자기 주상복합 아파트가 올라가 뭐 이런 경우도 있었고. 여기 대주주가 어디예요? 포스코 대주주요? 국민연금일걸요? 국민연금이에요. 예전에 하여튼 그런 일이 좀 많이 있었다 이거죠. 지금은 많이 좋아졌겠습니다만. 예,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 그 전에 비하면. 그럼 산업적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OCI랑의 그 관계는 굉장히 밀접하게 수십 년간 이어져 왔기 때문에 산업적으로 이제 뭐 배터리 산업의 발전 측면에서 그렇게 아유, 크게 그러니까 막말로 네. 그 우리나라 음극재 하는 데가 거기밖에 없어가지고 네. 그 피치 만들어도 살 때도 거기밖에 없긴 해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 문제는 안 생길 건데 포스코가 이제 지금 오늘 이 기사의 포인트는 포스코가 대대적인 그 구조 개편을 진행하고 한다. 있는데 네. 그 중에 굉장히 핵심 계열사임에도 불구하고 적자가 나니까 거기를 팔아버리더라. 라는 게 이번에 뉴스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이게 뭐 뉴스라 그러면 뉴스일 건데 저희 그 유종 기자가 네. 그 벤츠 EQE 페러시스 배터리, 그러니까 중국산 배터리 쓰고 있다라는 거를 제일 먼저 단독 보도를 그렇죠,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서 그 네. EQE를 하나 뜯었습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실제 한번 차를 지금 여기 네. PPT로 한번 같이 보시면은 PPT 먼저 보시면은 네. 여기 이제 뜯었더니 그러니까 뜯는데 같이 가서 뜯었더니 페러시스 배터리를 확인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장면 한번 같이 보실래요? 동영상 네. 짧게 하나 좀 준비한 좋습니다. 거예요. 피디님 혹시 소리까지 같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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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한 분에 있으시네. 하나, 둘, 옳지. 네, 이렇게 뭐 이루어져 있고,
여기 이제 자세히 보시면 이게 나올라나? 이게 파라시스라고 제작사가 나옵니다. 페라시스가 근데 USA에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저 현장에서 처음 뜯자마자 그냥 본 거여가지고 네.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까지는 확인을 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관련 영상을 이제 전체 영상은 어제 그 압권 채널로 올라갔으니까 네.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되게 상세한 얘기들이 나와요. 이게 벤츠가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 그 냉각을 어떤 식으로 했었는지 뭐 이런 것들 보면서 그쪽 그 굿바이카의 남준희 대표님 설명으로는 야 여기에 뭐 그렇게 플라스틱으로 그렇게 했어야 되나? 너무 원가 절감한 거 아니야? 뭐 이런 것들을 조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네네. 하여튼 뭐 전기차에 예를 들어 그 배터리 같은 것도 우리가 우리 김프로님도 얘기하듯이 그 실명자자 네. 자동차 뒤에 박아놓자 이런 얘기 이제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사실 요즘 썬팅 필름 같은 경우도 다 보면 네. 다 써 있습니다. 뭐 그렇죠. 3M이니 어디 뭐죠 뭐 있어요. 하여튼 네. 그 구석 같은데 보면 어디 네. 거라고 분명히 다 써 있는데 거기에 이제 예를 들어 EBOS 써 있으면 이 차는 완전히 인정받는 거죠. 네. EBOS 썬팅 필름 특히 이제 추석 귀경길을 떠나실 때 고속도로 달릴 때 무엇보다도 이 썬팅 필름이 중요하거든요. 중요하죠. 네. 특히 이제 해가 점점 내려옵니다. 네. 오후 한 대여섯 시쯤 되면 그때 이제 눈뽕 맞으면 안전운전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EBOS 썬팅 필름 태양의 그 자외선도 막아주면서 눈부심 딱 잡아주고 대신 시인성 이게 잘 보여야 되잖아요. 네. 그거에는 또 EBOS 썬팅 필름이 여러분의 안전 운행을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가 꽤 가격이 좀 있어요. 그럼요. EBOS 좀 네, 고급 네. 제품이라 그거를 여러분이 직접 차에 달아 보실 수 있게 네. 저희가 경품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경품 뭡니까? 한 분께는 EBOS 휴젠 FX 풀 시공 오. 전체 싹 제가 7, 80만 원 하지 않아요? 넘을 거예요. 네. 제가 알기로는 넘습니다. 예. 뭐 비닐 갖다 붙이는데 뭐 이렇게 비싸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비닐이 아닙니다, 여러분. 네. 네. 그리고 엑시온 C2라고 이번에 이게 새로 나온 건데 이건 이제 그 돌빵 돌빵 방지. 전문 용어 막 나오네요. 네. 고속도로에서 그거 많아요. 네. 아니 근데 저는 약간 좀 의심하고 있는 건 이 필름은 안에다 붙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돌빵을 어떻게 막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도 이제 돌빵이 딱 붙였을 때 필름을 안에다 붙여요? 필름은 안에 붙이죠. 안에 붙이죠. 몰랐습니다. 예. 안쪽에 붙이니까 그래서 이제 아마 더 벌어지지 않게 혹은 이제 아주 작은 금으로 또 이렇게 만회할 수 있게 요런 아마 특수 기술이 있는 모양이에요. 액션 C2 전면 유리 시공권 2분 투썸 플레이스의 아이스 아메리카노 50분. 네, 어마어마한 선물을 아마 금액으로 따지면 요 정도면 거의 뭐 최고가 아닌가 싶은데 네. 요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분들께 드리느냐 퀴즈 잠깐 하나 내드리고 선물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퀴즈 한번 좀 저희가 내드릴까요? 네, 퀴즈는 요걸로 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어려운 퀴즈인데 어렵습니까? 국내 썬팅 필름 중 유일하게 TSER 총태양 에너지 차단율 공인 시험 성적서를 공개할 뿐만 아니라 네. 탁월한 오토모티브 필름을 제공하는 이 브랜드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하는 게 오늘의 퀴즈고요. 1번은 EBOS, 2번은 3프로 썬팅. 이 퀴즈를 이렇게 만들어. 네, 하여튼 EBOS 썬팅 필름 한번 여러분도 응모하시고 잘 한번 선물도 받아가시고 시공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고정 댓글로 이 참여하는 곳 적어 놨으니까요. 지금 적지 마시고 네, 링크가 있죠. 네. 링크로 따라 들어가셔서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EBOS 썬팅 필름도 여러분께 나눠드리고 네. 커피도 함께 드리는 이벤트 요 정도 하고 우리 권 팀장님과는 요 정도 예. 마무리하면 되겠죠. 네. 내일이 화요일입니다. 내일도 뉴스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